우리 민족의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흔히들 빨리빨리 민족이라 부른다. 이렇듯 빨리빨리는 모든 일에 있어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단어들 가운데 빨리빨리가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일상이다. 한국 전쟁 이후 근대화를 목표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해 온 국민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이 있다. 한국처럼 코로나19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한 나라는 없었다며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방역 체계를 극찬한 바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전례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처럼 빠르고 강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한국이 갖춘 우수한 전자정보 시스템 덕분이었다. 전자정보란 정보통신기술, 즉 I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택배 운송장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자정보를 활용한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는 한국이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있듯 한국은 2000년대 이전부터 각종 행정 업무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전자정부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면 1986년 전산망 이용 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한국전산원을 개원하고 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가의 주요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갔다. 이후 2002년 전자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이용한 세부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있다. 정부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앱, 은행 및 각 행정기관에서 가구당 지원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높은 카드 이용률을 활용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신청 완료까지 1분도 채 소요되지 않았으며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IT 기술로 무장하여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날 동시에 의회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았으나 재난지원금 집행 비율은 각각 80%와 19%로 집계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선 이미 돈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신청도 못한 이들이 많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국 간 격차를 벌어지게 했을까? 그 원인으로는 서류 작업에 의존하는 일본의 행정 처리 방식을 지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본 인구 약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번호를 갖고 있고 발급하려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관공서로 직접 제출하였다고 한다. 행정 처리 방식에 있어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행정의 속도감과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거나 공정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와 진단키트의 신속한 대량 생산과 보급 등이 한국 전자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보평가도 OECD 2019 디지털 거버먼트 인덱스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20년 UN 전자정보평가에서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공동 1위, 전자정보 발전지수는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해 온라인 참여지수는 2회 연속 1위를 유지했으며 전자정보 발전지수는 이전 평가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 선도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자정보 선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한국으로부터 우수한 전자정보를 배우기 위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1년 디지털 정보 정책관리자 온라인 과정이 있다. 디지털 정보 정책관리자 과정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몰디브,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외국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디지털 정보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단순 정보 공유에 그치지 않고 사절단 파견, 전문가 인적 교류, 유무상 원조 사업 등 다양한 후속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의 정책 역량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는 국민비서 굿비를 도입하면서 보다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그동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져 왔다. 단기적인 성과 올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부, 기업 등에서 정확한 준비 없이 이뤄진 사업들이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이를 행정 운영에도 결합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빠름은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정보화를 추진해온 한국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무궁한 성장이 기대된다.